안녕하십니까? 수많은 기업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급한데 일단 회사 돈으로 처리하고 내일 바로 채워넣자. 내 회사 내가 만들었는데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제가 수많은 기업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정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족회사라면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의 경계가 더 흐릿해지기 쉽죠. 내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으니 괜찮겠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때로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차갑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이 바로 이 관행적인 믿음의 치명타를 날리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3도 16,896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사건입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 판결은 비슷한 상황으로 밤잠 설치고 계실 수많은 경영자분들께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 판결문을 해보아듯 분석하며 횡령죄의 핵심인 불법 영득 의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그 사소한 관행이 왜 범죄가 될 수 있는지를 실무 변호사의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입니다. A씨는 회사 자금 약 28억 원을 자신의 주식 투자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죠. 실제로 1심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즉 항소심에서 이 판결은 180도 뒤집힙니다. 무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들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돈이 많다. A씨는 당시 수백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였다. 즉 언제든 28억 원을 채워 넣을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 잠깐 쓰고 바로 갚았다. 돈을 쓴 기간이 짧았고 실제로 곧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 회사에 손해는 없었다. A씨의 자금 유용 때문에 회사가 이자를 못 내거나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A씨가 회사 재산을 아예 자기 것처럼 만들려는 고의, 즉 불법 영득 의사까지는 없었다. 잠시 빌려 쓴 것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래, 저게 맞는 말이지 라며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의 정점,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이 재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과 능력이 충분했다면 횡령의 고의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수많은 기업의 자금 운용 관행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대법원의 대답은 서늘할 정도로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 제가 수많은 횡령 사건을 다루면서 의뢰인들께 가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횡령죄는 결과를 따지는 범죄가 아니라 금지된 행위 그 자체로 완성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를 변호사의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돈을 쓴 바로 그 순간 불법 영득 의사는 실현된 것이고 범죄는 완성 기수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내 주식을 매수한 클릭의 순간,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내 내 빚을 갚은 이체의 순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유흥비를 결제한 서명의 순간, 바로 이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머릿속에 나중에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든 없었든, 통장에 수백억 원이 있었든 없었든 이미 횡령죄라는 기차는 플랫폼을 떠난 것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변제 능력과 의사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수많은 정상 참작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누군가를 때려 상처를 입힌 뒤 제가 국내 최고의 의사를 불러서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치료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주장이 폭행죄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치료 노력은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왜 법원은 이토록 행위 자체를 중시할까요? 횡령죄가 보호하려는 가장 중요한 가치보호법이니까 단순히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맡긴 사람, 회사가 맡은 사람, 대표 사이의 신임관계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대표이사가 정해진 목적과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빼내 쓴 순간 회사는 그 돈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수익 권한을 침해당했고 무엇보다 대표에게 부여했던 믿음과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나중에 돈이 채워져 장부상 손해가 0이 되더라도 이미 금이 가버린 신뢰와 침해된 소유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확고한 법리를 하급심이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고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판결이 우리 사회, 특히 기업 현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무겁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실무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지분이 100%인데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전혀 다른 존재, 즉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 통장은 타인의 지갑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100% 지분을 가진 주주라 해도 그 지갑에 손을 대는 순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정말 급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단기대여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명확한 이자율과 변제 계획을 담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척법한 회계 처리와 절차만이 당신을 보호할 유일한 갑옷입니다. 나중에 장부 맞추면 되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신이 돈을 쓴 과정의 불법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 안 끼쳤잖아요. 라는 항변은 이미 불이 난 뒤에 최고급 소화기로 불을 껐으니 방화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낸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 16,896 판결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회사 돈과 내 돈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잠깐 쓰고 갚는다는 아니란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횡령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과 유사한 문제로 이미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으셨거나 법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횡령죄는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상식이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로 저 김강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최적의 법률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